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모레 대구 서문시장 가잖아요. 무소속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출마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승리할 수 있게 선거 전략 잘 짜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경북 통합론 가지고 각자의 정치적 계산법이 있듯이 네. 이 전략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서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보수 쪽 인사인데 그 사람이 출마하면은 안 되게 하겠다. 거기에 이제 거의 모든 걸 올인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는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배지를 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구든 부산이든. 수도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근데 만약 개항에 송영길, 김난준 이 두 사람 다 나오면은 삼자 구도에서 내가 나가면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갈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거는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일단은 부산이나 대구에서 나오면 본인 그래도 보수 쪽의 미래 지도자, 보수의 미래 이런 컨셉을 갖고 보수를 좀 바꾸자, 국민을 바꾸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갖고 좀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뭐 출마할 지역이 나올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은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배지를 못 달고 그냥 야인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맞춤형 타겟형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내부 분열이죠. 진영 분열이에요. 그래서 진영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선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후보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찍지. 이것 때문에라도 지방선거 패배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한동훈을 막아라 이거 기조는 명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일단은 아예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이 출마를 해가지고 보궐선거 자리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 네. 이거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면은 맞춤형으로 자객을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거물을 보낸다 이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가 이건 진짜 꼼수인데 지금 현재 규칙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30일 전에 선거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게 5월 4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보궐선거가 되려면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흘의 시차가 있어요. 만약에 5월 1일 날 사퇴를 하면은 내년에 1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은 공석이 되고 내년에 보궐선거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만약에 한동훈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으면은 그냥 1년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지도부의 공식 방침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온 신경이 지금 한동훈을 막아라에 곤두서 있다 지금 지도부는. 지금 TV조선 속보로 들어온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그 대구 서문시장 방문 한 전 대표 동행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윤리위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머리를 아예 막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평론할 가치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여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도 못 가게 하겠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으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그 전현직 당협위원장 장 대표 퇴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윤리위 같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정국으로 가려는 건지. 그러면서 막 당명은 미래네, 공화네 이런 걸 갖다 쓴다라는 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요. 정말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나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당대표하고 대선 나갈 수 있어. 경쟁자들 내가 좀 제껴버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진영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큰일 났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민주당 도움이 아니냐, 응원단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정치를 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황교안 대표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자님이 국민의힘의 만병통치약은 윤리위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와중에 전한길 씨가 킨텍스 대관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열게 해달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 요구를 했어요.
전 씨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다면 좌파들의 압박에서 못하는 콘서트를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린다. 답변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방송에서 반발로 네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막 이러면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불똥이 오세훈 시장한테 튀었네요. 근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조금 좋아할지 아니면 싫어할지를 좀 애매한데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장동영 노선, 윤호개인 노선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거를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너 난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들도 표가 있고 뭐 이들도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 어쨌든 도움은 안 된다 전환기. 없어. 킨텍스한 거 한 600명, 700명밖에 신청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과대포장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어준 씨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어준 씨는 뭐 아레나에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15,000명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지금 전환길 씨가 하는 행사 그리고 전환길 씨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요. 헌법 밖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결정난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옹호하고 있지. 윤석열 어게인하고 있지. 윤석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행사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김동연 지사께서 그냥 행사 계속하게 해가지고 전환길 씨가 대관료 많이 내가지고 좀 그동안 모은 돈 좀 쓰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전한길 씨가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모레 부정선거 주제로 무제한 토론 벌인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펜앤드 마이크에서 뭐 중계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저는 뭐 이게 토론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갑자기 내가 감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는 잘못 미몽에서 깨어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진짜 위험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뭐 약간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에서 단톡방이 자기 커뮤니티 또래들이 있잖아요. 계속 오면은 뭔가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진짜 그래도 아니겠지만은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좀 이런 토론도 있고 활동도 하고 좀 계몽도 하고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무슨 뭐 감옥을 갈지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서 정치적 이득을 좀 보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은. 네. 각자 뭐 믿고 싶은 건 믿겠죠. 그러니까 전환길 씨 감옥 가라는 얘기는 본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하버드 가는데 추천서 써줬다라든지 뭐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사실처럼 얘기하는 부분 갖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부정선거론자들은요.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존재 가능성을 믿는 거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계엄 군인들 보내가지고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각종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다 규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계속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을 통해서 깨닫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서로 소리 지르고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